27. 행정처분이 신청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신청인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신청인은 반복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8.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착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그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29.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수리된 후 갑의 주민등록번호가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유출되어 갑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30.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31.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 납부한 개발비용인 학교용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환급 신청 거절 회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3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 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에게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중요무형문화인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 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3.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을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을 주식회사가 갑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 주식회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사업주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4.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변경 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35.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6. 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37.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8. 항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39.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받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41.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한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행정처분이다. 42.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에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 그 진정이 각하 및 기각 결정된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3.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단점 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44.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다. 47.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8.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9.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는 법률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 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강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0.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 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문책 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1.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 본래의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52.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53.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54.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의 일부 취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5.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과징금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56.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57. 건축물 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을 직권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이 인정된다. 58.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9.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0.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여 D단계 두뇌 한국, BK, 21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2.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 수익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3.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4.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65.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다.